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스릴러 소설의 거장 정유정 작가님의 신간 완전한 행복입니다. 정유정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어요. 기대하고 고대하던 소설이고요. 친필 사인본을 예약 주문해놓고 배송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책의 맨 앞장에 보면 이렇게 직접 가서 사인 받지는 못했지만 사인본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리고 소설의 커버를 벗겨보면 하드커버에 오리가 있어요. 과연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하드커버 색깔도 너무 예쁘죠? 소장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책입니다. 커버가 예쁘니까요. 저는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구매할 때는 미리 줄거리를 알아보지 않고 일단 우선 주문을 합니다. 믿기 때문에. 이번 소설 역시 어떤 내용인지 홍보용 문구나 작가의 말을 따로 보지 않은 채로 예약 주문을 했고요. 배송 받자마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띠지에 있어요. 자기의 늪에 빠진 삶은 얼마나 위태로운가. 자기의 나르시시즘. 이 문구를 봤을 때 이 소설의 주인공이 뭔가 나르시시스트일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서너 페이지 읽는 순간부터 섬뜩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진짜 어마어마한 스릴러를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각오하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극단적인 자기애와 자만심이 넘치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 신유나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유나의 딸 지유, 유나의 친언니 신재인, 그리고 유나의 현 남편 차은호가 유나로 인해 겪게 되는 일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일부 1장에는 지유가 등장하여 엄마가 오리 먹이를 만드는 것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엄마와 함께 할머니가 남겨준 반달늪과 습지가 있는 시골집으로 간 지유는 엄마가 고기 손질하는 방법을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뼈칼, 회칼, 고기칼 등이 있으며 고기를 찜기에 삶은 뒤 뼈는 믹서에 그리고 살코기는 민서기에 갑니다. 여기서 민서기는 소세지를 만들 때 쓰는 그 고기를 다지는 기계, 그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고기 손질을 모두 마친 뒤 수레에 싣고 습지로 가서 오리에게 먹이로 던져줍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이제 정유정 작가님의 소설을 읽었다 보니 스스로 섬뜩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유나라는 여자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오리의 먹이를 만들고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는 현재 차은호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은호에게도 지유와 동갑인 아들 노아가 있어요. 새 집에서 아내와 지유, 노아와 함께 지내게 된 날 은호는 차를 마신 뒤 정신없이 잠이 듭니다. 다음날 깨어보니 은호의 몸 아래에는 노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천식이 있었을 뿐이었던 유치원생인 노아가 자다가 아빠에게 눌려 질식해서 죽어 있었고 소스라치게 놀란 은호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자신으로 인해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한 그는 수면검사를 받는데 수면검사 결과에서도 유치원생 아이를 누른 채 잠이 들었을 리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한켠에서는 차를 마시고 잠든 전날 밤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유나가 다독이며 이제 지유와 함께 행복해지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은호는 조금씩 유나를 의심하게 되고 그녀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고 사진첩을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나는 지유와 함께 잠시 친정에 가 있겠다며 나갔는데 그때 은호에게 유나의 친언니 제인이 찾아와 아내의 행방을 묻습니다. 유나가 제인에게 문자로 유치원에 있는 지유를 잠시 맡아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은호는 처형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어요. 유나와 제인은 어린 시절 이후로 연락을 끊고 살았었습니다. 유나와 제인이 어렸을 때 엄마가 종양에 걸렸고 아이 둘을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인은 두고 유치원생인 유나를 할머니가 있는 시골에 잠시 보냈었습니다. 그 후 제인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유나는 제인에 대한 분노를 무섭게 표출합니다. 언니라는 호칭은 전혀 쓰지 않고요. 도둑년, 야, 너, 걔, 깡통 이런 식으로 모든 분노를 언니에게 표출합니다. 그리고 제인은 할머니 댁에서 유나가 만든 가족 인형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 칼로 난자한 오리 인형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걸 보게 되었고
서슴없이 자신을 욕하는 유나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그렇게 유나와 제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유나와 연락이 되지 않고 은호 역시 유나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어린 지유를 돌보게 되는 제인에게 유나의 전 남편 서준영의 동생 민영이 찾아옵니다. 오빠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오빠의 행방을 물으러 제인을 찾아오는데요. 사실 제인과 준영은 대학 동창이자 오랜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레 유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따로 본 적 없던 준영의 실종 소식을 듣고 유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는 제인. 민영에게 듣게 되는 준영의 이야기. 준영이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한 유나에게 이혼당했고 어린 딸 지유를 성추행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양육권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 교섭권만큼은 얻어냈어요. 그러나 유나는 법원에서 지정한 면접 교섭권 날짜까지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벌금을 물게 될 때까지 지유를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준영에게 유나가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에 민영이 눈이 돌아서 제인을 찾아왔던 거예요. 당황해서 자리를 뜬 제인에게 민영이 장문의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빠가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집에 찾아와 잠시 쉬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 그때 오빠의 옷에서 칼로 베인 자국을 발견했고 몸에서 이빨 자국과 손톱 자국 그리고 꿰맨 상처와 수많은 멍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친 얼굴의 오빠는 더 살다간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영이 알아낸 새언니의 대학 시절 남자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귀던 남자가 학교 연못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자살로 결론 났었고 두 번째 남자친구는 유나와 싸운 뒤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행방이 묘연한 오빠를 꼭 찾아야겠다고 말하고 추신으로 한마디 더 남깁니다. 사돈 어른도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요. 만약 사돈 어른이 새언니를 자른 게 사실이라면 시기상 사고는 그 즈음에 일어났겠네요. 혹시 졸음운전이었나요? 메일을 읽고 충격받게 되는 제인. 아빠의 회사에 유나가 일하고 있었는데 둘이 다투게 되면서 아빠가 유나를 해고했었어요. 시기를 보니까 그 후에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충격받은 제인이 유나 행적을 알아보다가 어린 시절 이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제인은 그곳에서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합니다. 대형 믹서와 민서기, 그리고 엄청 큰 대형 찜통 같은 걸 발견하고 섬뜩한 생각을 하던 찰나 유나가 집으로 옵니다. 유나는 제인을 기습했고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을 꽁꽁 묶어 다락방에 가둡니다. 언니를 다락방에 가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유나에게 은호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루를 지우와 함께 지내자고 한 뒤 그를 데리고 할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네, 은호도 솔직히 찝찝했지만 마지막 하루라고 하니까 따라갔죠. 그렇게 시골집에 도착한 유나와 지우와 은호. 유나가 차린 음식 앞에 앉은 세 사람입니다. 은호는 이미 유나의 주변 사람들 중 셋이나 수면제를 먹고 졸음운전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메인 요리를 먹지 않고 빵과 땅콩잼을 먹었지만 유나는 이미 은호가 그럴 줄 알고 있었고 땅콩잼을 먹은 은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유나는 지우에게 2층 방으로 올라가 내려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지우가 굉장히 불쌍하게 나와요. 여기 소설 중간중간에도 보이지만 지우에게 유나는 신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자기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항상 주변에서 묻는 말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 엄마가 좋아하지? 어떻게 말해야 엄마가 화를 내지 않지? 어떻게 해야 내가 혼나지 않지?를 모두 생각한 뒤에 입 밖으로 꺼내야 되는 그런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유나의 말을 절대 거역하지 못합니다. 2층에서 지우가 공포에 떨고 있는 사이 유나가 무언가를 수레에 싣고 습지로 향합니다. 몰래 창문으로 내다본 수레에서 새아빠의 다리를 보고 두려움에 떠는 지우. 그때 다락방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제인이 머리로 문을 쿵쿵 두드리며 지우를 불러냅니다. 엄마가 방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망설이던 지우가 용기를 내 다락방 문을 열고 제인을 풀어줍니다.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지우는 이모를 보자 자신이 봤던 것들을 털어놓았고 제인은 서둘러 습지로 향합니다.
수레에 태운 은호를 버리기 직전에 유나를 발견하고 그녀를 막으러 몸싸움을 하지만 은호는 수면제에 취해 있었고 제인 역시 많이 맞은 상태여서 몸이 잘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제인의 얼굴을 물에 넣어 죽음의 위기에 놓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늪지에 도착합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자 유나는 둑방으로 올라가 골짜기로 몸을 날립니다. 네, 다행히 은호가 유나와 함께 시골에 오기 직전 민영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고 그래서 민영이 유나를 주시하고 있던 경찰을 움직여 은호가 의식을 잃기 전 잠시 켰던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해 출동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소동이 끝나고 경찰은 반달늪 토양에서 서준영의 DNA를 확보했고 골짜기에서 유나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들과 자신의 아빠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 그리고 노아의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게 지유가 처음부터 악몽을 꾸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엄마는 계속 지유에게 그건 꿈이다, 무서운 악몽을 꿨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꿈이 아니죠. 지유는 목격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시골집으로 왔던 다음날 아빠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지유가 잠결에 1층으로 내려왔고 엄마가 저지르는 일을 모두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일부를 읽으면서 스멀스멀 떠오르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 여러분도 아시죠? 고유정 사건. 네, 이 소설을 보면 그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전남편을 살해하고 토막내 유기하고 그리고 의붓아들의 의문의 죽음. 나중에 책 소개를 읽어보니까 작가님이 고유정 사건이 이 이야기를 태동시킨 배아이긴 하나 모든 것이 소설적 허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소설은 나르시시스트, 이 주인공으로 인해 주변 인물들이 겪는 일들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충족해야만 완전한 행복이라고 믿는 주인공. 자, 여기에서 이제 딱 답이 나와요.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이게 나르시시스트 신유나가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네, 이번 책에서도 역시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장면들로 여러 번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소설이었어요. 저 닭살이 소름이 여러 번 돋았거든요. 책을 읽는 내내. 그래서 에어컨을 끄기도 했습니다. 한여름에 읽기 좋은 스릴러 소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